자, 지나간 60년 동안 기계적 과정이 리플리케이트라고 하는 건 복제하다. 기계적 과정이 뭐를 복제했냐면 첫째는 행동과 두 번째는 능력. 그런데 기계적 과정이 복제한 이 능력과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능력과 행동이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에게 유닉, 고유한. 무슨 말이니? 옛날에는 인간만 할 수 있는 행동, 인간만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는 기계도 갖게 되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다시 말해서 인간이 고유한 존재가 되지를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쌤이 좀 전에 어떻게 번역했냐면 지나간 60년 동안, 여기에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 자, 그렇다면 동사도 과거와 현재를 모두 설명하기 위해서는 현재 완료로 들어가지 과거형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지. 이렇게 이제 기계가 인간을 대신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바꿔야만 했는데 우리의 마음을, 뭐에 대한 마음을 바꿔야 됐나?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set apart 하는가? 오른쪽에 선생님이 set apart를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구분하다 라고 번역해놓고 가로 열고 이어 동사라 했지. set은 동사고 apart는 전치사가 아니라 부사. 이렇게 동사와 부사가 결합된 걸 이어 동사라고 하고,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이어 동사에서 목적어가 이렇게 대명사인 경우에는 어디에 배치하니? 목적어가 대명사인 경우는 목적어 대명사를 이어 동사 사이에 배치하지 뒤로 돌리지 않지, 그치?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걸 거야. 그렇게 해서 무엇이 우리를 구분하게 하는가? 다시 말해서 인간의 고유한 점, 인간의 특성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우리가 발명할수록 더 많은 AI, 인공지능을 우리는 뭐를 할 수밖에 없냐면 서렌더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서렌더라고 하는 건 항복하다, 뭐 굴복하다. 여기서는 뭐 내주다. 우리가 뭘 할 수밖에 없었냐면 내줄 수밖에 없었단 얘기야. 인공지능한테 뭐를 내줄 수밖에 없어? 아마도 인간에 관해서 고유하고 독특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다시 말해서 이전에는 인간만 할 수 있었던 것을 이제는 AI가 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 이 얘기가 되는 거고. 자, force라는 동사를 지금 여기서 능동태로 쓰느냐 수동태로 쓰느냐.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force는 몇 형식? 5형식.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나와야 되는데 강요하다, 지각도 아니고 사역도 아니라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반드시 투부정사. 그래서 동사가 나왔고 투부정사가 나왔어. 그리고 이 투부정사는 목적격 보호로 나왔는데 문제는 사이에 들어가야 될 목적어가 보이지 않지, 그지? 그럼 목적어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 자체만으로 동사는 무슨 태가 돼야 되나? 수동태가 돼야지 이렇게 능동태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자, 통과. 이렇게 매 단계 우리가 인공지능에다가 인간 고유의 것을 내어주는 매 단계.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유일하지 않잖아. 체스를 둘 수 있는 유일한 정신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인공지능도 체스를 둘 수 있고, 비행기를 날리거나 음악을 만들거나 혹은 수학적 법칙을 발명해내는 유일한 정신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이제 인공지능도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고통스럽고 슬프잖아. 그렇게 해서 우리는 보내게 되는데 그 다음 30년, 아마도 그 다음 한 세기, 영원한 혹은 영구적인 빈칸의 위기 속에서,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게 될 거라는 얘기야. 전체 문장의 주어, 전체 문장의 동사, 문장이 흘러 어디까지? 위기라고 번역되는 크라이시스까지. 접속사가 없는 상태에서 또다시 동사가 나올 수는 없으니까 분사구문 처리를 해야 되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뭐를 물어보게 되나? 도대체 인간의 쓰임새가 뭔지를 물어보게 될 터인데, 문장이 뭘로 끝났니?
전치사로 끝났고 전치사가 나왔으면 전치사의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수행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돼야 된다고. 전치사의 목관. 이해되었니? 그러면 지금부터 이 자리가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인데 대수로 가느냐? 선행사가 있을 때. what으로 가느냐? 선행사가 없을 때. 문제는 무로보다 ask를 우리가 몇 형식으로 정리해야 되냐면 4형식으로 정리해야 되고, 4형식이라는 얘기는 문법적 특성이 뭐야? 목적어 몇 개 나오는 거? 2개 나오는 거. 누구누구에게 간접 목적어, 뭐뭐를 직접 목적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문장이 여기서 한번 끊기고 여기서 한번 끊기기 때문에 이 ourselves라고 하는 것은 선행사가 될 수 있다 없다? 선행사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고, 그러면 여기는 관계대명사를 쓰되 선행사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what으로 들어가지 대수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 사람은 계속 가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중간에 쌤한테 질문하러 와라. 논리를 한번 정리해볼까? AI가 인간 고유의 능력을 대신하게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현재 인간은 인간에 대해서 아니 모르니 모른다는 얘기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위기라고 한 것은 도대체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한 위기라고 봐야 되고, 인간이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뭐니? 인간의 정체성 문제를 다룰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지? 자, 그래서 정체성 여러분이 알고 있는 identity. 빈칸 넣기 나올 가능성 많아. 자, 일단은 통과할게. 그래서 만일 우리 인간이 아니라면 독특하고 고유한 도구를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독특한 예술가도 아니고 도덕적 윤리학자도 아니라면 무슨 말이야? 인간 대신에 인공지능이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면, 질문, 도대체 무엇이 만드는가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다 5형식. 이 얘기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목적격 보호는 목적어를 꾸미는데 목적어 자리에 명사나 대명사가 들어갔으니까. 자, 무슨 사로 꾸밀까? 형용사로 꾸며야지 부사로 못 꾸미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질문도 봐봐 한번. 도대체 무엇이 우리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는가 라고 하는 것들도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인 거고, 이게 바로 정체성의 문제로 연결이 안 될 수가 없다는 얘기지. 필자는 이런 얘기를 해. 가장 큰 아이러니. 그건 바로 인공지능에 관한 아이러니인데, 인공지능이 매일매일 utilitarian, 중요한 단어야. 실용적. 인공지능이 매일매일 실용적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가장 큰 이점은 보통 생산성이 증가했다거나 풍요로운 경제가 됐다거나 과학을 하는 새로운 방식이라거나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인공지능의 이점은 그런 게 아니라고 필자는 부정하지.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이점은 바로 우리를 도와주는 이점. 우리가 뭐를 하도록? 정의를 하도록. 뭐를? 인간성을. 그럼 여기서 인간성을 정의한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 어떤 문제로 연결할 수밖에 없어? 정체성이라고 하는 문제로 연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되지 무슨 말인가? 자, 헬프는 여러분 다 아는 5형식. 다만 헬프의 특징은 뭐지? 목적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생략하는 특징. 그렇다면 이전에는 목적어가 아니라 목적격 보호. 사역으로 쓰이던 헬프가 준사역으로 쓰이든 ing와는 만날 수 없다는 거 여러분들 알지? 자, 원형을 썼다는 얘기는 일대 헬프는 사역이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얘를 준사역으로 보면 뭘도 가능하니? to 부정사도 여러분들 가능한 거 알고 있지, 그지? 자, 내용 크게 어렵지 않지? 영영풀이 한번 볼까? 아, 요게 바로 대표적인 무슨 뜻이야? 실용적이라는 뜻이잖아.
자, 또는 사용할 수 있는 매일매일의 상황에서. 선생님이 실용적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지? 요 단어. utilitarian. 확인했지? 자, 그래서 인공지능은 정의하기. 뭐를 정의하니? 지금부터 인간의 지능을 정의하는 게 아니라 정체성을 정의하기. 그 과정에서 인공지능은 방해가 된다,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된다고 그랬잖아.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체적으로는 기여하다 이렇게 번역해줘야지. 되었니? 빈칸 요 부분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 정체성 위기. 자, 일단은 넘어갈게.